보세요. 100의 1, 101, 102, 103의 4. 여기서 이제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도 있고 본번으로 된 지번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선순위 지번을 선택하면 100의 1번지가 합병의 지번으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라 했어요? 본번이 있는 경우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 101번지가 합병의 지번으로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전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순위 지번 선택하시면 되죠. 그죠? 100의 1. 그 다음에 그 예외적인 모습, 그 101번지에 건축물이 있네요. 그죠? 건축물이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합병의 경우는 없으면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하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있는 지번이 100번지가 되겠죠. 그죠? 전체가 다 100번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하면 되니까 건축물이 있는 지번이 몇 번이죠? 101번지죠. 그래서 101번지가 합병 후의 지번으로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그래서 가로 안에 그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이 있죠. 같은 말이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같이 기억. 그래서 원칙으로는 보시면 두 번째 저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 그 부분은 꼭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만 그 기억 니은 있죠.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종전의 지번과 그 밑에 줄요. 그런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본번 사용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본번 사용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중복되거나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일단 이 본번 사용 못한다.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본번의 수가 부여해야 할 본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블럭식. 그래서 그거 보시면 예외에 그런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블럭식이죠. 단지식으로 지번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예외적인 모습의 그 두 번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는 신규 등록 전환 시의 예외와 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한다라는 거. 그죠?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기타 지역 다음의 경우에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보이는 기억, 니은, 디귿 이 부분은 지번 부여 방법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이런 그 내용이 나오면 우리 4번 동그라미 4번 그죠?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번 변경이니까요. 지번 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이런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등기 촉탁 사유가 되기도 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좋아요. 번행축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지번 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의 경우. 여러분들 일단 이건 이제 뭐 뒷부분도 가시면 다시 이해가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번행축의 경우에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방법을 부여한다. 결론만 여기서는 여러분들 결론만 일단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 부분이 또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완전히 그때 가시면 또 기억을 하시니까 일단 여기서는 결론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가로 5번 보시면 지번의 변경 나오죠. 우리가 그러면 지번의 변경할 때는 그냥 마음대로 지번을 변경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의의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사항이라는 거. 그 밑줄을 치셔야 되겠죠. 시험에 우리가 그 지적법과 관련돼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한 5가지 나오는데 시험 문제 나오기가 쉽겠죠. 그죠? 5가지 지문 딱 나오니까. 그 첫 번째가 일단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동글뱅이 3번 지번 부여 방법요. 했죠?
둘째 줄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준용한다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인데 같이 갖다가 유사하기 때문에 쓴다. 그래서 이런 지번 부여 방법과 관련된 원칙 예외를 똑같이 갖다가 글자를 전부 다 갖다 쓰면요. 너무 법전이 복잡해지죠. 그죠? 양도 많아져. 그래서 준용한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 지번 변경 후의 절차. 그래서 보시면 관할 등기소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소유자에게 통지.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등기 촉탁, 그 다음에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 한 번에 여러분들 다 또 그때 한 번에 다 하면 또 이해 가시니까 일단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정도만 그 밑줄 처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그 끝날 때쯤 해서 우리가 그 지적 정리와 관련된 등기 촉탁,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정리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런 절차는 한 번에 다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밑줄만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결번과 관련돼서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요. 결번이라 함은 지번 부여 지역인 리동 단위로 아라비아 숫자 등으로 순차적으로 연속하여 지번을 부여하여야 하나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 사업.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번 못 쓰는 거 생겼죠? 부번이 달린 거. 본번만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부번은 사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이러한 결번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결번, 그래서 그 사유가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 축척 변경, 토지 합병도 번지가 사라지는 경우죠. 그죠? 등록 전환,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번의 순서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결번이 생긴 이 지번을 모아놓는 대장이 있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첫째 줄 나오네요. 그죠? 결번 대장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결번 대장, 동그라미 2번에 그래서 세 번째 줄, 첫째 줄 밑줄 치시고요.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결번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그 밑에 줄 끝부분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 맨 끝에 줄요. 영구히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 결번 대장은 지적 공부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가 지적 공부는 7가지라 했죠.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결번 대장은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결번 대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번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이 앞에서 배운 그런 사유가 도시개발 사업, 토지 합병, 등록 전환, 축적 변경, 행정구역 변경, 지번 변경은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방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쭉 사유는 나오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지번이 사라지는,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결번을 모아놓는 대장을 결번대장. 다만 이 결번대장은 지적공부는 아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지목부터는 잠시 쉬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